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오늘도 걱정이 커져가는 시간입니다. 이제 개장을 얼마 안 앞두고 있는데 네. 미국 증시가 원체 흔들려서 걱정이 커지고 있거든요. 일단 전일의 국내 증시도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코스닥은 선방했지만요. 어떻게 보셨나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제 미국 그 대선 불확실성은 계속 좀 우리 시장에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좀 간밤에 뉴욕 증시 좀 과하게 빠져가지고, 네. 사실 저도 걱정을 안 하려고는 하는데,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항상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제 비도 좀 잘 피하고 또 우리가 또 이제 수익을 낼 때는 또 이제 공격적으로 낼 수 있게끔 항상 그렇게 좀 준비를 할 거니까 너무 하루하루 등락에 일비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어제 시장도 일단 좀 아쉽잖아요. 뭔가 좀 후련한 모습이 계속 안 나오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어제 장의 좀 특징을 보자면 미국 대선 그 여론조사에서 이제 그 해리스 후보가 네. 이제 트럼프 후보를 좀 앞선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좀 시장에 반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시장 참 누군지 몰라도 참 말 잘 지어요.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라고 해서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조금 이제 그 부각되는 모습이었고,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는 조금 약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이 어떤 대선 후보 관련한 수혜주 논리가 어제는 조금 이제 테마성 섹터에 좀 제한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러니까 시총상이 좀 대형주 쪽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선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경계 심리 쪽이 아무래도 좀 관망하는 그런 스탠스를 조금 유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총상이 대형주군에서는 여전히 조금 변동성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그러니까 트럼프 수혜 섹터 중에 계속적으로 시세를 냈던 부분들은 이제 방산, 바이오 정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조선주는 좀 조정을 받는, 그러니까 특정 후보의 논리가 한쪽으로 쏠려서 반영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해리스 트레이드라고 해서 움직이는 섹터들 보면은 신재생, 그리고 대마, 마리화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아직은 좀 테마군 쪽 위주로 좀 그렇게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고, 정작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 하면은 2차 전지 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무거운 상황이에요. 어쨌건 좀 반등 탄력이 좀 계속 좀 약한 그런 상황이고, 다만 변동성은 좀 잦아드는 것 같은데, 좀 간밤에 또 뉴욕 증시의 이 어떤 급락을 우리 시장이 좀 어떻게 속아낼지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일단 이 트럼프 피격 이후에 굉장히 극심하게 흔들렸던 시장이 그래도 최근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축소되는 좀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만약에 뉴욕 증시가 저렇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좀 변동성이 좀 완화되는 쪽으로는 우리가 조금 힌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체 대형주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시장 자체의 투자 심리가 제대로 얼어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형주라고 해서 다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가 또 선전을 해주고 있고, 뉴욕 증시 안에서도 헬스케어 업종이 좀 파란불을 켜주는 거죠. 뉴욕 증시 안에서도 선전을 해주고 있고요. 국내 증시 제약바이오 여전히 매력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제약바이오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 여러분들 대형 제약주에 관심을 갖자, 그리고 이제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 드린 게 삼성바이오로지스. 어제 정말 탄력적이었어요. 쌈바춤을 췄죠. 네. 실적도 완전히 쌈바춤입니다. 그리고 너무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했네. 그리고 중간이 셀트리온이고요. 아래가 한미약품인데, 이들 종목들이 이번 달에 지금 쌈바가 지금 이번 달만 무려 21%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그 셀트리온이 쌈바 차트를 보면서 지금 셀트를 보게 되면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녀석도 이번 달에 10%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한미약품도 이번 달에 13%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제약주의 이 픽3는 지금 다 좋은 모습이고,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4,300억대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70% 정도 올랐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왜 유독 얘가 강했는지가 일단 실적으로 증명이 된 이런 하루였는데, 일단은 어제 또 제약바이오 쪽을 조금 이렇게 자극시켰던 그 모멘텀이 뭐였냐면, 미국 상원에서 그 특허 남용 방지법이 통과가 됐다. 네. 근데 사실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 갖다 붙이는 거 참 잘하는 시장이긴 한데, 이젠 누가 되든 수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트럼프 수혜주로 움직였다가 이제는 누가 되든 수혜. 왜 이게 이런 논리가 왜 이제 성립이 되냐면,
지금 미국 상원 의장이 해리스 부통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집은 뭐든 아전인수해가지고 이걸 다 재료로 삼아서 이제 올라가는. 그러니까 뭔가 주식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젖은 그 장작도 넣으면 타고요. 다 탄 연탄도 넣으면 다시 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이슈에도 반응을 예. 해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는 뭐가 됐든 간에 확실히 좀 탄력을 받는 뭐 그런 모습인데 항상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이거예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그래서 뭐 바이오 시밀러나 뭐 CMO 쪽에 수혜가 기대된다. 이건 이제 뭐 세부적인 논리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어쨌건 지금 반도체 2차 전지가 힘을 못 쓰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이 그런 상황에서 좀 수급의 안식처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분명히 이건 좀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런 어떤 그 제약바이오가 좋은 흐름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시장이 이제 변동성을 극복하고 반도체 2차 전지 중심으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도 이런 꼿꼿한 추세를 계속 보여준다 그러면 이건 신뢰도도 높여갈 수 있는 거지만 일단 지금 제약바이오가 좋은 건 분명하지만 반도체 2차 전지가 부진한 거에 따른 수급적인 반사이익도 분명히 반영되고 있다라는 네. 점을 알면서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 제가 이제 뭐 이 제약바이오의 탑픽으로 3개 제시해드린 거는 이번 달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고 시장을 안 타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다 우리 투자의 맛에서 좋은 맛집으로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움직이고는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 뭔가가 이렇게 계속 좋아질 때는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좀 체크해보고 따져봐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는 항상 봐야 된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반사이익도 분명히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게요. 우리가 하반기에 반바지 이야기했던 이유가 반바지 다 간다가 네. 아니었죠. 시속 게임으로 뭐 반도체가 떨어지면은 바이오 쪽, 2차 전지 쪽으로 뭐 수급이 흘러갈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던 건데 바이오 쪽으로 지금 그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장님, 바이오 안에서도 좀 나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코스닥 포진에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이요. 네. 그 안에서 뭐 펩트론, 인벤티지 랩 같은 종목들은 급락이 네. 나왔었고요. 알테오제는 어제도 급등이 나왔었고요. 네. 이 안에서 옥석 가리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의약품하고요. 코스닥 제약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의약품은 삼바춤을 추면서 계속 추세를 올려가고 있죠. 그런데 코스닥 제약 쪽은 물론 최근에 다시 좀 조금 돌려 세우는 느낌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추세가 코스피 대형 제약바이오보다는 약하죠. 네.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 그 제약바이오는 군집성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뭐 알테오제는 급등을 했는데 뭐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은 이제 급락을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그 코스피 의약품과 코스닥 제약이 움직인 논리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패시브 수급이 반도체 2차 전지 사기는 조심스러우니까 이제 이 의약품으로 좀 더 몰려드는 것들이 있고요. 코스닥 제약바이오는 그냥 종목별로 그냥 각계 전투. 그러니까 그때 그 종목의 이슈나 수급에 의해서 이제 급등락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군집성도 안 나오는 이런 특징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일전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캐치를 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그래도 이제 시총상위 대형 제약바이오 쪽에 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변동성이나 온도차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이걸 또 한번 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코스피 의약품을 좀 선호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코스피 그 의약품 시총상위 업종들하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시총상위 업종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눈에 띄는 단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코스피 의약품 업종의 시총상위 종목들은요. 네.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어요.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돈을 저렇게 벌었잖아요. 자, 보시게 되면 코스피 시총상위 주요 제약바이오 쪽에 최근 3년간 누적 영업이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조 원 넘게 벌었고 셀트리온도 2조 원 넘게.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 번 돈이 적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 의약품 업종들은 물론 이제 PER로 따져보게 되면은 뭐 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밸류에이션 측정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장부상 저거는 밸류에이션 측정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코스닥 시총상위 바이오주들은요.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요. 아직 이렇다 할 돈을 버는 기업이 아직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바이오는 변동성도 크고 또 이제 바이오 쪽에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심리는 다른 어떤 섹터보다 어떤 상승했을 때 파괴력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변동성을 이제 각오하고 들어가는 쪽에 좀 수급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급등락을 반복하고 변동성이 크긴 하죠. 근데 제가 코스피 의약품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 대형 제약주 쪽을 하십사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돈을 버는 쪽이 나중에 그러니까 설령 오늘부터 제약바이오가 무지하게 빠져요. 무지하게 빠졌을 때 그래도 이 돈을 벌고 있는 삼바나 셀트리온이나 뭐 아니면 뭐 한미약품이나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운이 나빠서 물리더라도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돈을 계속 버니까 그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제 코스닥 시총상위 바이오주들은 정말 그 꿈을 먹고 엄청나게 올라갔고 알테오젠은 지금 무려 시가총액이 16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알테오젠을 코스피로 갖다 놓으면 셀트리온 다음이에요. 바이오 탑3가 된다고요. 코스닥 시총 1위까지도 지금 예, 노려보는 자리여서. 지금 바이오 지금 1위예요, 제가. 그렇죠. 바이오에선 1위죠. 그런데 근데 이제 물론 앞으로 이제 저 녀석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 거라는 생각에 일단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저런 종목이 예기치 않게 조정을 받았을 때는 저게 언제 또 다시 올라올지라는 기약. 저는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여러분들께서 안 그래도 바이오는 되게 난이도가 높은 섹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시장에서 바이오가 제일 좋으니까 여러분들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제 뭐 우리가 운이 나빠서 예기치 않은 어떤 좀 그 어떤 하락에 좀 물리더라도 다음을 좀 기약하려면 그래도 좀 돈을 버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저는 뭐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여전히 저의 관심 종목은 삼바, 셀트리온, 한미약품 그리고 또 이제 저 위에 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뭐 유한양행까지 네. 이쪽 시총상이 그 코스피 이런 좀 바이오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체 이제 제약바이오라고 함은 이제 꿈을 쫓아가는 기업들이 많죠. 네. 그런데 좀 물렸을 때는 크게 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렇다 보니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 대형주 쪽으로의 투자 매력도는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높지만 지금 시점에서 좀 작은 중소형 단으로의 제약바이오는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아까 해리스 트레이드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 안에서 대표적인 그 종목들이 신재생이더라고요. 지금 뉴욕 증시 안에서도 유틸리티가 선전을 해주고 있고요. 네. 신재생 지금 연속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리스 트레이드라고 해서 오매불망 좀 반등 기다리는 건 역시 2차 전지가 대표적인데 네. 근데 어제는 이제 약간 좀 테마군 쪽에서만 그런 어떤 트레이드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근데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러니까 신재생 쪽에 어제 또 CS 윈드가 또 장중에 8%대 좀 그런 이제 상승이 나왔고 한화솔루션도 일단 좀 용두사미가 되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5%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럴 때 좀 약간 끼가 있는 게 SDN인데 이럴 때마다 한번 급등 시도를 하기는 해요. SDN이 풍력인가요? 예, SDN 태양광 쪽이죠. 태양광. 장중에 18% 일단은 급등하는 시도가 나왔는데 일단 트럼프 우려감으로 좀 이제 그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이제 해리스 기대감으로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미국 대선 이슈에 따라서 좀 등락을 반복하는 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변동성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신재생 쪽이 최근 이제 미국 대선 변수에서 이제 트럼프 쪽에 대한 어떤 쏠림이 조금은 이제 반대편으로 완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신재생 쪽이 다시금 한번 좀 반등 시도를 했던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신재생은 좀 계속해서 이슈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원체 그 정치적인 그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서 좀 놓고 좀 흐름 체크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우리 시간이 없어서 속도를 내봐야 되겠네요. 티몬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행주가 급락세 보였는데 예. 원체 올라간 자리도 없었죠. 근데 예. 지금들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사실 이게 이제 여행주가 어제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게 어디 갔니? 잠깐만요. 너무 많은 차트를 펼쳐놔가지고 잠깐만요. 일단 어제 그렇게 급락한 예. 배경에는 티몬과 위메프의 이제 미정산 쇼크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 2주 전부터 사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기들이 계속 돌았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최근 들어갖고 스노우볼이 굴러가서 드디어 이제 이런 어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 시장에 이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한 건데요. 이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노란 풍선이 어제 그래서 장중에 10% 급락을 했고 참좋은 여행도 어제 장중에 7%대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투어도 어제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지금 이제 티몬 위메프의 그 정산 지연 사태에서 가장 좀 익스포저가 이제 큰 쪽이 여행, 항공, 전자결제, 피지사 이쪽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일단은 그 장 초반만 하도 좀 잠잠하다가
좀 장중에 이제 티몬 그 위메프 정산 지연 관련한 그런 소식들이 이제 전해지면서 이제 여행주 쪽이 일단은 가장 먼저 좀 영향을 받은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뭐 어제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자고 하면 이쪽에 지금 노출된 지금 미지급금이 한 1,000억대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요걸 한번 그러니까 왜 어제 여행주가 유독 타격을 받았는지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행사들이 보통 이커머스 쪽에서 여행 상품을 많이 파는데 지금 미지급금 추이를 추정한 좀 자료를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여행 대장주인 하나투어가 최대 지금 100억 정도 네. 지금 미지급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모두 투어도 100억 그리고 뭐 교원 투어도 최대 100억 그리고 이제 그 참 좋은 여행이나 노랑풍선 다 이제 상장 여행사죠. 근데 이게 50억 전후의 이런 부분인데 이게 왜 타격을 받았냐면 지금 저 미지급 규모가 100억 하니까 감이 안 오시는데요. 저 정도 규모가 뭐냐면 지금 저 여행주들의 한 분기 영업이익 평균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작은 금액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 나쁘다면은 저 금액이 다 삼각됐을 때는 또 다시 실적이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여행주 쪽이 타격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행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내려간 자리에서의 줍줍 기회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일까요? 사실은 좀 억울한 게 지금 여행 항공주 쪽은 지금 휴가철 극성수기거든요. 근데 올라간 것도 없어요. 예,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조금 주가에 반영이 되듯이 현찮을 판에 예. 이런 걸로 오히려 주저앉아 버렸는데 사실 이제 이 티몬 위메프 정산 그 지연 여파가 어제 비로소 처음으로 시장에 반영된 거였기 때문에 이게 아직 봉합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어떠한 파장이 더 있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여행주 그리고 이제 좀 전자결제 관련한 종목들 이쪽은 일단 좀 신규 접근 그러니까 아무리 살 거 없어도 그건 일단 안 사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장은 그냥 좀 관망하는 게 제일 베스트일까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뭘 일단 갖고 있는 종목들을 뭐 굳이 뭐 애써서 뭐 투매할 필요나 매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일단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 이제 조정 시에 또 매수한다라는 또 그런 관점도 유의할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 오늘도 좀 차분히 관망을 하면서 물론 이제 어제 그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뭐 러시아 평화 협상한다 그래갖고 뭐 재건주 쪽은 오늘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뭐 그런 정도나 제한적으로 트레이딩 할까? 그 외에 전체적으로 시장 방향을 아직 좀 모호하기 때문에 네. 일단 오늘은 좀 이제 관망하는 쪽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어가자. 네. 네, 알겠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성우 부장 함께했네요. 말씀 고맙습니다.